오차시는 분만기 여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만기에서도 정상 분만과 고위험 분만 간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분만의 단계, 분만의 기전, 분만의 전구 증상 등과 고위험 분만의 종류, 이를테면 난산, 그 다음 조산, 조기 파막, 그리고 자궁 파열이라던가 양수 색전증, 제대 탈출 등 여러 가지 고위험 분만과 관련된 합병증들인데요. PPT 자료량은 많지는 않은데요. 각각의 슬라이드에서 주요 개념을 상기하면서 문제풀이 형식으로 이번 차시는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상 분만 간호가 나와져 있는데요. 분만의 필수 요소이죠. 만출물이라고 되어져 있고 태아, 태반, 양막, 양수 등인데 이 만출물에서는 특히나 모체와 태아와의 관계 용어에서 태위, 그 다음 태세, 선진부 등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산도이고요. 그 다음 만출력, 산모의 심리 상태, 산모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만의 필수 요소인데 여기에서 정상 분만의 5가지 필수 요소가 만약에 변형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죠? 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만의 전구 증상인데요. 태아 하강감은 태아 선진부가 진골반 속으로 하강하면서 나타나는 징후를 의미하게 됩니다. 초인부는 분만 2에서 3주 전, 경선부는 분만 직전으로 증상은 자궁이 앞으로 더 돌출되고 하강해서 호흡이 편해지고요. 위장장애 및 불편감의 완화, 그 다음 빈뇨, 다리 경련, 골반의 압박감은 심해지게 되죠. 자, 그 다음 분만의 전구 증상에서 가진통이 나와져 있는데요. 가진통은 불규칙한 자궁 수축, 서해부와 하복부의 통증이 심하고 수면 곤란, 긴장, 피로감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표에서처럼 진진통과 가진통의 비교는 14년도, 그 다음에 21년의 기출문제로 이 둘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흔히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진통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이고요. 간격도 점점 짧아지게 되고 강도도 점점 강해지면서 걸으면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을 가지고 있고요. 통증의 부위는 허리에서 시작해서 복부로 방사가 되고 대개 이슬이 보이면서 경부궤대와 소실은 진행이 됩니다. 진정대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고요. 반면에 가진통 같은 경우에는 진정제를 투여했을 때 효과가 대부분 나타나게 되고 경부궤대와 소실은 변화가 없으면서 이슬이 보이지 않고요. 통증의 부위도 주로 복부치에 국한이 됩니다. 강도 변화가 없으면서 걸으면 완화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간격의 변화가 없으면서 불규칙적인 것이 특징이죠. 이래서 우리가 진진통과 가진통을 서로 비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분만의 전구 증상에서 세 번째는 이슬입니다. 갈색 또는 혈액 섞인 경관의 점액으로 경관을 막고 있는 점막 마개와 선진부 하강으로 인해 자궁 경관에 미세 혈관들이 압박되면서 생긴 약간의 혈액이 섞여 나오게 되죠. 분만 시작 며칠 전과 몇 시간 전 혹은 없을 수도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양막 파열은 선진부 하강으로 태아와 양수를 싸고 있었던 막이 파열되면서 양수가 흘러나오는 현상으로 분만이 시작된다는 신호에 해당이 되죠. 인부의 80%에서 양막 파열 후 24시간 이내에 분만이 시작이 되는데요. 양막 파열 후 선진부 진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제대 하수라던가 자궁 내 감염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만의 기전인데요. 분만의 기전을 살펴보면 태아 선진부가 태아 하강 시 산도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진입, 하강, 굴곡, 내전, 신전, 외전, 만출의 순입니다. 진입은요, 아두의 대행경선이 골반 입구를 통과할 때를 우리는 진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하강은 태아가 골반 입구를 지나서
골반 출구를 향하여 내려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하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선진부의 하강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스테이션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굴곡, 내회전, 신전, 외회전, 만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분만의 단계입니다. 분만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분만 1기, 분만 2기, 3기, 4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분만 1기는 우리가 개대기로 규칙적인 자궁 수축과 자궁 경관의 완전 개대 약 10cm까지를 우리는 분만 1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징은 잠재기, 그 다음 활동기, 그 다음 이행기로 구성이 됩니다. 자궁 수축의 특징이 여러분들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분만 1기에서 자궁 수축의 특성은 수축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수축 간격은 짧아지면서 수축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분만 2기는 태아 만출기로 자궁 경관이 완전 개대되면서 태아 만출까지를 분만 2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분만 3기는 태반기로 태아 만출로부터 태반 및 태아 부속물 만출 시까지를 분만 3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분만 4기는 태반 만출 후 약 2시간까지이고요. 임신 전 상태로 적응하는 모체의 생리, 심리적인 변화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표기를 하고 있지만 각 분만의 단계마다 자궁 수축의 특성과 그 다음 산모의 특성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고위험 분만 간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고위험 분만 간호에서는 문제를 통해서 각 단락의 내용을 요약해보고 또 핵심 단어들을 학습을 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초산부인 김 씨는 18시간 동안 진통 중이면서 아두골반 불균형으로 진단이 되었대요. 현재 태아는 지속적으로 호두 후방이 상태이고 스테이션은 우리가 -3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적절한 간호 중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아두골반 불균형이죠. 아두골반 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두의 크기와 또 골반의 크기가 서로 불균형인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두골반 불균형일 시에는 질분만 시 하강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제대 탈출, 또 태아 외상,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왕절개술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절한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제왕절개 분만을 준비한다 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와져 있는 것은 급속 분만으로 분만한 지 2시간 된 산모가 호흡곤란, 청색증을 보여서 활력 징후를 측정을 해보니까 저혈압, 빈맥 등의 쇼크 증상과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가 발생을 했대요. 여기에 따라서 예상되는 건강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답은 뭘까요?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와져 있는데 호흡곤란, 청색증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양소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지, 솜털, 또 태반 등이 섞인 양수가 모체 혈류 속에 들어가서 폐순환을 차단하는 것이죠. 양소색전증에 대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청색증, 저혈압,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적절한 간호 중재는 무엇이 될까요? 반자위 후에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수혈, 그리고 만약에 파동성 혈관 내 응고장애다 라고 한다면 항응고제를 투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다태분만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정답이 무엇이 될까요?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면 질문에서 다태분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져 있는데, 다태분만은 말 그대로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이잖아요. 그러면 다태분만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각각의 건강 문제를 태아 측의 건강 문제와
모체측의 건강 문제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먼저 모체측의 문제는 전치 태반, 태반 조기 박리, 또 양수 과다, 또 혈액량 증가로 인해서 심맥관계의 부담,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태아의 철분 요구량 증가로 인해서 빈혈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자궁 증대로 인해서 자궁 기능 부전, 이러한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태아 측의 건강 문제점은 태아 위치 이상, 그 다음 조산, 선천성 기형 등등 이러한 문제들도 있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3번에서는 다태분만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뭐라고 되어져 있나요? 조기 진통으로 조산이 우려되는 인부에게 베타 메타손이 투여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키워드는 베타 메타손이라고 하는 약물이죠. 베타 메타손은 스테로이드 제제에 해당이 되잖아요. 임신 34주 이후에 이 베타 메타손을 투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태아의 폐 성숙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임신 32주에 밑으로 양수가 흘러서 내원한 환자에게 조기 파막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간호사의 간호중재로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는 조기 파막 시의 합병증과 간호가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기 파막이라고 하는 내용이 키워드가 되는데요. 임신 37주 이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만삭전 조기 파막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임신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죠. 따라서 침상 안정, 그 다음에 내진 제한, 태아 상태 관찰 등이 요구가 될 수가 있고요. 임신 38주 이후라고 하는 조기 파막 시에는 관장 후 24시간 안에 분만 진전이 없으면 유도 분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도 분만을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왕절개 분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기 파막에 대한 전체적인 합병증과 간호 중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6번째는요. 자연 분만으로 분만한 경험이 있는 경상부의 검진 결과 자궁 수축의 간격이 5분, 그 다음에 경강 개대가 5cm, 소실은 80%이고요. 이후 6시간 동안 자궁 수축 간격이 10분으로 길어지고 자궁 경관 개대가 6cm이면서 자궁 수축 시 강도가 25mmHg로 나타났을 때 예측할 수 있는 건강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답은 당연히 5번이 되겠죠. 저긴장성 자궁 수축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상부액에서 잘 발생을 하는 문제로 분만 일기 활동기에 잘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궁 수축이 약해지고 분만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서는 5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7번 고긴장성 자궁 수축 중인 산모가 자궁 경관이 2cm 개대가 된 상태인데 환자의 이후 상태를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고긴장성 자궁 수축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일단 먼저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태아 저산소증이 초기부터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고긴장성 자궁 수축과 그 다음에 저긴장성 자궁 수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거기에 따른 특징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긴장성과 저긴장성 자궁 수축은 15년도, 16년도, 18년도, 그 다음에 22년도에도 각각 출제가 되었던 단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둘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요약을 좀 해보고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고긴장성 자궁 수축 같은 경우에는 초산부액에서 잘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저긴장성 자궁 수축 같은 경우에는 경산부에게서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고긴장성 자궁 수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생 시기는 분만 1기의 잠재기, 통증은 심한 편이고 태아 질식은 초기부터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옥시토신은 절대적으로 금기입니다. 간헐중재와 치료를 좀 보시면 고긴장성 자궁 수축에서는 휴식과 더불어 수분 공급, 그 다음에 통증 완화를 위해서 진정제, 그 다음에 진통제 이러한 것들을 투여해서 진정과 이완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태아 질식 시에는 제왕절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고긴장성 자궁 수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태아 저산소증, 태아 가사, 태아 손상, 태반 조기 박리, 그 다음에 모체 헤엄 손상 등등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저긴장성 자궁 수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태 임신이라던가 양수 과다증 같은 자궁이 과도하게 신전이 되거나 혹은 아도 골반 불균형 시에서 이러한 문제가 잘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생 시기는 분만 1기의 활동기에서 잘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통증은 약간 혹은 없을 수도 있고 태아 질식은 늦게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옥시토신 투여로 인해서 자궁 수축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옥시토신을 정맥으로 주입시키면서 진통을 유발하게 되고 태아 가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왕절개술을 진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통이 이제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정상 질식분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줄 수가 있는데 저긴장성 자궁 수축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산부의 탈진이라던가 또 탈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파막 시 분만 지연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궁 내 감염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합병증으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긴장성 자궁 수축과 저긴장성 자궁 수축에 대한 자궁 수축의 전체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8번에서는 우리가 임신 31주에 조기 파막된 인부의 간헐중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조기 파막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 되는데 조기 파막 시의 간헐중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5번에서 살펴보았죠. 그러면 8번에서는 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답은 5번이 됩니다. 침상 안정을 취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를 투여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중 분만 중인 산모에게서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해야 하는 경우는 몇 번일까라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만 중인 산모에게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몇 가지의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뭘까요? 태아 심박동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태아 심박동 같은 경우에는 분당 120회 이하이거나 이렇게 분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당 160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궁 수축이 끝난 후 태아 섬액이 30초 이상 지속될 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두정이 이면서 태변 배출 시, 그러니까 두니에서 전체적으로 태변 만출이다라고 하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정이 이면서 태변이 배출된다라고 한다면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궁 수축 지속 시간이 90초 이상 지속될 시에도 마찬가지로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궁 수축 간격이 2분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자궁 내압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자궁 내압 같은 경우에는 75mmHg의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옥시토신을 중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산모의 자축기를 취해주면서 산소를 공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축기를 취해주고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간호중재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약물을 투여를 할 때 여러 가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에서는 답이 1번 자궁 수축 기간이 95초일 때 우리가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문제가 나와있을까요? 분만 중인 산모가 양수 파막이 되면서 태아 전자감 시기에 가변성의 하강이 나타났다. 내진 결과 제대 탈출이 보일 때 간호중재로 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될까요? 해당하는 답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제대가 눌리지 않도록 고골반위를 취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 말고도 제대 탈출 시에는 몇 가지의 간호중재가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대가 눌리지 않도록 제대가 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골반위를 취해주게 되고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대가 건조되지 않도록 소독된 생리식염수를 적신 꺼즈로 잘 덮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제대가 건조되지 않도록 마른 꺼즈로 덮어준다 이렇게도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답이 올바르지 않겠죠. 제대가 건조되지 않도록 소독된 생리식염수를 적신 꺼즈로 잘 덮어주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산소 공급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만약에 분만의 경과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또 고려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제왕 절개수를 고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답이 뭘까요? 네, 당연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1번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가소로 인한 만성 제대 압박이 모체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뭘까요? 양수 과소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양수 가소와 관련된 양수 가소증이라고 보면 되죠. 양수 가소증과 관련된 모체와 태아에게 미치는 건강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태아 성장 지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양수 가소증 같은 경우에는 양수의 양이 어떻게 돼요? 500ml 이하를 우리가 양수 과소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양수량이 적어서 제대 압박의 위험과 태아 질식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주된 건강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고위험 분만 간호에서는 제시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에서는 지금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또 무엇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대안적 분만과 관련된 간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안적 분만과 관련된 간호는 일단 첫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유도 분만이 있겠죠. 그러면 유도 분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 분만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로스타글랜딘을 이용한 경관 성수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공 파막술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 분만 같은 경우에는 특히 24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걸로 나오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 분만에서는 간호라고 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 분만에서 간호는 태아 상태를 잘 사정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태아 저산소증이라던가 태반의 기능을 감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심한 가변성의 감퇴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옥시토신을 중단을 해야 되고
자축기를 취해주면서 산소를 투여해주는 그러한 간호중재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만 실패를 했을 때는 제왕절개 분만을 고려를 해줄 수도 있고요. 소변량이 감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의사에게 보고를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간호중재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옥시토신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될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문제에서도 한번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태아 가사 상태의 위험성이 있겠고 태변 배출 시, 그 다음에 자궁수축기간이 90초 이상 시, 두부 통증, 그 다음에 고혈압 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옥시토신을 중단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프로스타글랜딘을 이용한 경관 성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궁 경관의 연화, 개대, 소실을 일으켜서 옥시토신에 대한 자궁 근층의 민감도를 높여 효과적인 자궁 수축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임신 중에 태아 사망 시 유도분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공 파막술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걸로 나오는데요. 일단 인공 파막술 같은 경우에는 자궁 경관의 상태가 양호하면서 질식분만 조건 시, 선진부 진입 시 분만 진통이 있을 때가 선행 조건이 될 수가 있고요. 인공 파막술에 대한 금기증 같은 경우에는 선진부 진입이 안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두니, 행위 시 금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간호중재에서는 양수 상태를 관찰하고 태아 심음을 통해서 제대 탈출, 제대 압박의 여부를 사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감염 징후의 확인을 위해서 2시간마다 체온을 측정하게 되고 또 감염되지 않도록 내진을 삼가고 깨끗한 침구를 제공해주고 이러한 방법들이 간호중재에 해당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냐면 흡인 만출, 그 다음에 겸자분만, 제왕절개분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제왕절개분만 같은 경우에는 수술 방법이 재래식 제왕절개 방법이 있고요. 자궁 하부 제왕절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수술 후 간호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차시에 살펴보아야 하는 여러 가지 정상 분만과 고위험 분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6차 시에는 무엇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산후간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후기 여성에서는 우리가 정상 산후간호와 고위험 산후간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또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